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 레인입니다. 오늘 테슬라 점수 49점 줬거든요. 제가 왜 이 점수를 주게 되었는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봅시다. 가시죠. 오늘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 하나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아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망, 자율주행, AI 설비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제품 재고, 자동차 마진, 에너지 계약 잔고, 현금 흐름, 주식 보상 비용입니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좋아진 숫자도 있지만 동시에 부담이 커진 계정도 많습니다. 오늘 결론은 사업은 강하지만 가격과 회계 부담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입니다. 먼저 자동차 마진의 질을 보겠습니다. 오토 GM은 자동차를 팔고 원가를 뺀 뒤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S축은 오토 GM이고 Y축은 규제 크레딧 의존도가 낮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규제 크레딧이 낮은 거예요. 2026 1분기 오토 GM 21.1%, 규제 크레딧 나누기 매출 1.7%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자동차 마진이 좋아졌고 규제 크레딧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장의 판단은 긍정입니다. 이제 마진이 좋아졌다면 재고 부담 없이 좋아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완제품 재고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아직 팔리거나 인도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S축은 오토 GM, Y축은 완제품 나누기 매출 부담입니다. 2020년 1분기는 자동차 마진 좋은데 완제품 나누기 매출도 7.6%를 높아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판단은 부정이고 좋은 마진이 다음 분기에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사업의 질을 보겠습니다. 에너지 GM은 에너지 사업에서 남긴 마진이고 RPO 에너지 매출은 앞으로 매출로 바뀔 수 있는 계약 장량의 크기입니다. S축은 RPO 나누기 에너지 매출, Y축은 에너지 GM입니다. 2020년 1분기 에너지 GM 39.5%, RPO 나누기 에너지 매출은 105.4%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자동차 재고 부담이 있었지만 에너지 사업은 확실히 긍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제가 조그만하게 그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드 스토리지 어그리먼트 레버뉴가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26 1분기 기준 2408입니다. 전체 매출 22387의 10.75% 정도라서 그렇게 매출 비중은 아직은 크진 않습니다. 이제 좋은 사업이 실제 현금으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은 본업에서 들어온 현금의 힘이고 캐펙스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 현금 중 설비 투자에 얼마나 쓰이는지를 보여줍니다. S축은 캐펙스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높아질수록 투자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Y축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입니다. 이거는 좋으면 좋을수록 위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왼쪽 위입니다. 근데 2026년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 17.6%로 높지만 캐펙스 나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63.3%로 낮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살짝은 저는 조건부 긍정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캐펙스 확대를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긍정인 거죠. 유형 자산은 공장, 생산 설비, 데이터 센터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기 자산이며 테슬라에서는 AI와 에너지 사업 투자까지 포함되는 중요한 계정입니다. 유형 자산 나누기 매출은 현재 매출 규모에 비해 투자 자산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는 지표이고 유형 자산 나누기 총 자산은 전체 자산에서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탑맵에서 S축은 유형 자산 나누기 매출이고요. Y축은 투자한 자산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회수력을 의미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좋고 S축은 저는 왼쪽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26년 1분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투자 자산은 늘었지만 매출은 아직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판단은 부정이고요. 앞으로는 늘어난 유형 자산의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주주에게 실제로 남는 몫을 봐야 합니다. SBC는 주식 보상 비용으로 현금 유출은 아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부담입니다. S축은 SBC 부담이 낮은 방향이고 Y축은 FCF 나누기 매출입니다. S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좋고요. Y축은 FCF 나누기 매출입니다.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하고 남은 금액을 매출로 나눈 건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위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2026 1분기는 FCF 나누기 매출이 6.5% 좋지만 SBC 나누기 FCF가 71.3%로 높습니다. 그러면은 SBC 나누기 매출도 높겠죠. 26년 1분기는 왼쪽 위가 됐네요. 현금은 좋지만 주주가치 전달력은 약해졌기 때문에 이 장은 부정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보증 충당 부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 충당은 이미 판 차량에 대해 앞으로 들어갈 수리비와 품질 비용을 미리 잡아놓은 부채입니다. S축은 오토 GM,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고요. Y축은 보증 충당 나누기 오토 매출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른쪽 밑이거든요. 2026 1분기 오토 GM은 21.1% 좋지만 보증 충당 나누기 오토 매출도 13%로 높아서 오른쪽 위가 됐어요. 마진은 좋아졌지만 미래 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이 장은 부정입니다. 이번에는 영업 자산보다 영업 부채가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영업 부채는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이연 수익, 고객 예치금처럼 현금 흐름을 좋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 부채 나누기 매출은 38.5%, 영업 자산 빼기 영업 부채 매출은 마이너스 10.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산 쪽에 묶여있는 돈보다 고객으로부터 먼저 받은 돈,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돈이 더 많은 거죠, 지금. 여기에 현재 매출 규모를 연율화 한 기준은 직전 보고서보다 5.6%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영업부채가 9.7% 증가했어요. 현금 흐름 개선의 질을 더 확인해야 하므로 이 장에서는 저건 살짝 부정이라고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늘면서 영업부채가 늘면은 좀 좋은 흐름인데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부채가 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현금 지급을 조금 미룬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1분기 보고서 순서 기준으로는 감수, 감익입니다. 감수는 매출이 줄고 있다는 뜻이고 감익은 이익도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 증감률 마이너스 5.6%, 영업이익 증감률 마이너스 13.6%, 순이익 증감률 마이너스 49.7%입니다. 물론 2026년 1분기는 2025년 1분기와 비교하면 손익이 크게 개선된 구간입니다. 그러나 2025년 연간 보고서 이후 이어지는 최신 회계 개정 플로우로 보면 순이익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기준 최신 분기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제 회계 개정 흐름을 시가총액과 연결해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절대 금액만 보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매출, 매출 총이익, FCF, RPO, 유형자산으로 나눠 표준화했습니다. 핵심은 테슬라가 좋은 회사인가가 아니라 이 좋은 숫자에 시장이 너무 높은 가격을 주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말 고점보다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파트는 대체로 부정으로 출발합니다. 참고로 26년 1분기랑 26 나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가로상으로 좀 위치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26년 1분기랑 26년 나우랑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답 맵은 시가총액 나누기 세일즈와 총 GPM을 비교합니다. S축은 총 GPM, Y축은 시가총액 나누기 세일즈입니다. 2020년 현재는 총 마진이 좋아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총 마진은 GPM입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남은 그 이익이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나오는 퍼센티지를 말합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세일즈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른쪽 답 맵은 시가총액 나누기 그로스 프로핏과 순이익률을 비교하는데 순이익률은 넷 프로핏 마진입니다.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이고요. 현재는 시가총액 나누기 그로스 프로핏이 높고 넷 프로핏 마진은 낮은 왼쪽입니다. 두 배 모두 마진 회복은 인정하지만 가격이 앞서 있다는 의미라 판단은 부정입니다. 왼쪽은 시가총액 나누기 FCF와 FCF 나누기 매출을 보는 맵입니다. S축은 FCF 나누기 매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Y축은 시가총액 나누기 FCF입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 밑이 가장 좋겠네요. 현재 테슬라는 FCF 마진은 좋지만 시가총액 나누기 FCF가 여전히 살짝 2025년 3분기보다는 높습니다. 오른쪽은 시가총액 나누기 에너지 RPO와 에너지 품질을 보는 맵인데 S축으로 오른쪽 가면 갈수록 좋고요. Y축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그럼 오른쪽 밑이 가장 좋은데 26년 1분기랑 26년 now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좀 높은 위치에 있죠. 근데 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그 에너지 품질이 좋아져서 그 시가총액도 그 부분을 방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당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FCF 기준은 부정이고요. 에너지 RPO 기준은 긍정입니다. 왼쪽은 시가총액 나누기 세일즈와 완제품 나누기 매출을 비교하는 거고요. S축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고요. Y축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왼쪽 위치 가장 좋겠죠. 근데 26년 1분기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높은데 재고 부담도 크다는 뜻이라 부정입니다. 오른쪽은 시가총액 나누기 세일즈와 SBC 나누기 FCF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S축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고요. Y축도 낮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겠죠. 그러면 왼쪽 위치 가장 좋은데 26년 1분기와 26 나우는
지금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도 높고 주식 부담도 높기 때문에 주주 가치 관점에서는 부정입니다. 이 맵은 시가총액 나누기 PPE와 PPE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나누기 매출을 비교합니다. 그럼 S축을 봤을 때 저는 왼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Y축도 밑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럼 가장 좋은 점은 왼쪽 밑인데 26년 1분기 26년 나우도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살짝 유형자산에 붙은 시장 가격도 높은 편이고요. 유형자산 부담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투자자산이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회수되는 속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부정입니다. 이제 동종 기업으로 테슬라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토요타, GM, 포드 같은 정통 완성차와만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BYD처럼 전기차 배터리 수직 계열화 경쟁자도 봐야 하고 라이비안 같은 순수 전기차 성장주도 봐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관점에서는 플루엔스 같은 기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전통 완성차보다 옵션은 크고 성장주보다 검증도는 높습니다. 이 탑맵은 동종기업 사이에서 테슬라의 상대 위치를 보여줍니다. S축은 AI, 자율주행, 에너지 프리미엄이고 Y축은 양산 안정성과 현금 흐름 검증도입니다. 테슬라는 라이비안이나 인플루엔스보다 훨씬 검증되어 있지만 토요타나 GM처럼 낮은 가격의 안정기업은 아닙니다. 즉 사업 옵션은 매우 강하지만 그만큼 시장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종기업 관점은 긍정이지만 밸류에이션까지 포함하면 조건부 긍정입니다. 이제 전체 판단을 점수로 정리합니다. 분기별 핵심 계정 흐름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부정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35점 만점에 12점으로 부정이고요. 동종기업 분석은 15점 만점에 10점으로 긍정입니다. 총점은 49점으로 최종 판단은 부정입니다. 핵심 계정 흐름은 테슬라의 내부 재무제표가 좋아졌는지 보는 파트였습니다. 오토 주행과 에너지 사업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제품 재고, SBC 보증 충당, 유형자산, 영업부채 의존도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 1분기는 좋은 마진과 나쁜 부담 계정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핵심 계정 흐름은 27점 부정입니다. 밸류에이션은 가장 엄격하게 봐야 하는 파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Sales, 시가총액 나누기 Gross Profit, 시가총액 나누기 FCF는 여전히 높은 프리미엄입니다. 에너지 RPO 기준으로는 일부 전당화되지만 완제품 재고와 SBC 부담을 같이 보면 저평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말 고점보다 낮았다고 해서 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12점 부정입니다. 동종기업 분석은 상대적으로 긍정입니다. 테슬라는 토요타, GM, 폴드보다 성장 옵션이 훨씬 크고요. BYD와 비교해도 에너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프리미엄이 더 강합니다. 라비안이나 플루엔스보다 사업 검증도 높습니다. 다만 이 강점이 이미 가격에 크게 반영되어 있어 10점 긍정으로 제한합니다. 최종적으로 테슬라는 자동차 마진이 좋아졌고 에너지 사업의 질도 매우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제품 재고, 보증 충당, SBC 유형자산, 밸류에이션 부담이 동시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론은 좋은 회사지만 현재 가격은 아직 앞서 있다입니다. 최종 점수는 49점, 최종 판단은 부정입니다. 오늘 테슬라 이렇게 분석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채널에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신 그런 구독자가 올려주신 기업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 레인이었습니다. 구름이는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